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비트겐슈타인이 들려주는 언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트겐슈타인이 단순 명제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부분까지 보았죠. 이어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계는 언어에 의해 그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입니다. 그럼 이 그림 이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이 세상은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이란 바로 사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러한 사실을 언어로 그려내면,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교실에서 친구들이 선생님께 수업을 듣는다라는 이 언어 표현을 보면요. 이건 교실과 친구들, 선생님, 수업, 듣는다 라는 각각의 뜻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교실에서 실제 친구들이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 그 사실을 언어로서 그려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예를 더 들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우연히 담벼락 밑에 피어있는 민들레꽃을 보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담벼락 밑에 민들레꽃이 피어있네 라는 언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이러한 언어를 통해 실제로 담벼락 밑에 피어있는 이 민들레꽃이라는 사실을 바로 언어를 통해 그려낸 것이죠. 우리 본문의 그 헤이가 만일 해류 형은 나를 못살게 군다 라고 말했다면, 이런 언어 표현을 했다면 이것은 해류 형과 나 못살게 구는 것이라는 뜻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사실을, 실제로 해류 형이 해이를 조금 귀여워서 한 거지만 못살게 굴긴 했죠.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은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죠?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앞에서 보았죠. 이런 의미에서 언어 표현이란 즉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시간에서 우리는 이 세계는 단순 명제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들었었죠. 즉 그때 그 명제들은 바로 사실들에 대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실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즉 바로 세계가 그려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인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은 이 그림 이론을 통해 언어의 기능이란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세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언어를 정확히 사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아는 언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역시 같은 의미에서 언어를 통해 알 수 없는 세계는 보여줄 수 없는 세계이며 언어의 한계는 즉 세계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이때 언어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가, 실제 세계가 정확히 일치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언어는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지,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자체는 사실을 왜곡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언어로 그릴 수 있는 세계는 정확히 그리고 그릴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그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말하려고 할 때 바로 혼란과 거짓에 빠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릴 수 없는 세계,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림 이론은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의 철학 세계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에서 뭘 완성했었나요? 바로 이 논리 철학 논구를 완성했다 그랬었죠. 여기에서 철학의 문제를 모두 풀었다고 생각하고 철학계를 떠나기 전까지를 바로 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 철학 논구를 완성한 이때가 바로 전기인 거고요. 그래서 떠나서 뭐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수도원의 정원사, 뭐 건축 설계사 뭐 이런 걸로 건축가 이런 걸로 일을 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철학 연구를 했던 이때를 바로 후기라고 합니다. 그림이로는 바로 이러한 전기철학의 핵심인 거고요. 이 당시 비트겐슈타인은 이 그림 이론을 통해서 언어로 세계를 정확히 그려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들이란 뭐라 그랬나요? 여러 사물들이 맺은 관계라 그랬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 역시 각각의 뜻을 지닌 말들, 그 낱말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사실을 그려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즉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는 일치한다는 생각입니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실 역시 여러 사물들 간에 맺은 관계이고 언어 역시 각각의 낱말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가 일치한다고 보는 것 맞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언어로 세계를 정확히 그려내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 철학의 핵심인 것이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됩니다.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가 무조건 일치한다고 보았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의 의미는 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후기의 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